네,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기자님 지난 시간에 이 주부 파워 블로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마침 이 파워 블로거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보도가 있었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파워 블로거들이 분명히 순기능도 있고 좋은 기능도 있는데 지금 부작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이라는 이제 파워 블로거, 대표적인 파워 블로거 분이 이제 공구를 진행을 하셨다가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셨다가 그 오존 살균 세척기를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좀 건강상 좋지 못한 제품이라고 판명이 나서 그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환불 사태까지 일어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블로거를 소개해드린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자신의 일상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얻고 이러면서 우리가 좀 같이 인터넷상에서 좀 즐기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데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블로거 자체가 특히 Y 블로거들이 이렇게 큰 영향력이 커지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주부라는 같은 입장에서 제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 점을 요구하는 거고 또 실제로 소비하시는 분들도 그 점 때문에 이제 블로거 분들이 찾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에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약간의 역기능이 나타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좀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분들이 만약에 기업과 제휴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소정의 대가를 받는 거는 분명히 홍보 비용이 아니고 모니터링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많이들 헷갈리셔가지고 좀 과도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장점만 나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블로그 많이 좀 들어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선혜 씨는 어떤 블로그 많이 들어가 보세요? 저는 뭐 아무래도 피부, 미용. 그렇죠. 그리고 박 대표께서도 블로그 많이 좀 찾아보시는 블로거 있으세요? 근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글씨도 너무 빽빽하게 많고 또 내용이 너무 또 많이 흔한 내용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래갖고 처음에 좀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봤는데 보다 보니 저도 블로그가 있거든요. 근데 관리도 안 되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블로그 활동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지런하신 분들은 맞아요. 그렇죠? 굉장히 꼼꼼하게 제품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또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블로거 분들이 워낙에 영향력도 커지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면서 이거를 약간의 좀 권력처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생긴 게 사실상 맞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맛집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맛집 가서 내가 블로거인데 뭐 잘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협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지금도 사실 블로거가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그럼 일단 순기능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어떤 것들이 순기능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 제품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어떤 점이 나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점은 좋으니까 뭐 이게 단지 정답이라기보다 여러 명의 의견이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 참고 사항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 추천하면 믿고 따라야지가 아니라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 제품에 이런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뭐 이렇게 응용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돼주는 역할이 크죠. 이 어떤 게 유행이 갑자기 되거나 시장이 활성화가 막 되는 초기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마련이죠. 이런 것도 좀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상업성이 좀 두드러진다. 이런 블로그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역기능으로 가서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상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블로거 분들은 워낙에 열심히 하시고 또 해서 좋은 블로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게 이게 딱 이렇게 어떤 걸로 이렇게 꼬집어낼 수는 없지만 읽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장점 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너무 장점만 나열이 돼 있다. 이러면 약간 의심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공동구매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공동구매라는 게 이게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공동구매라고 하면 이제 제휴가 들어가는 거고 약간의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한 번 더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블로그에서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셨던 글하고 이게 뭔가 좀 이제 색이 좀 타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라고 좀 차이가 나긴 그렇죠.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블로그가 사실은 정말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공동 구매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한데, 중소기업의 제품들은 사실 팔로워를 찾지 못해서 블로그를 맞아요.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예전에 초창기만 하더라도 네. 파워블로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의 제품을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제품인데 팔로가 없어서 판매가 안 되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 공동구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요. 네. 그 주부들의 눈으로 고른 제품이기 때문에 단지 브랜드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네.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고른 제품일 경우에 굉장히 실제로 도움이. 소비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블로그를 시작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좀 정비를 하면서 우리도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블로그를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사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블로거라는 게 처음부터 수익을 내야지 뭐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좀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더 그렇죠.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작하는 내가 먼저 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파워블로거들의 힘이 커지면서 기업가의 제휴도 많아지긴 했지만 네. 이런 부작용들도 반면 많이 나타나고 신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파워블로거를 찾기보다는 그 체험단 같은 걸 많이 모집하는 추세이기도 해요. 기업들에서. 그래서 네. 요런 그러니까 단지 내가 파워블로그가 돼야지 뭐 이걸 브랜드 삼아야지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거는 정말 순순히 따라오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우선은 뭐 기업에서 그 체험단을 모집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꾸준함과 네. 열심히 하는 성실성과 네. 진실성이에요. 네. 내 제품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네. 보여줄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를 네.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네. 아마 가장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블로그를 이제 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을 하시든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뭐 좀 나도 새로운 것을 시작해봐야 돼.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한테 좀 노출이 돼야 네, 맞아요. 뭔가 시작을 할 수가 알려주죠. 있잖아요. 네. 그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간의 요령이 네. 있는데요. 이게 네. 아까도 정답은 아니지만 네. 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우선은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많은 사람에게 읽혀야 그렇죠. 좋은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은 체험단을 뽑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이렇게 뭐 댓글이 얼마나 많이 네. 그러니까 참여가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를 네. 많이 보기도 하고요. 또 검색 결과값에 많이 노출이 돼야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요령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럼 요령이 있을까? 막 자기가 막 검색 순위 막 올리나 내 거를 아니, 그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댓글도 많이 달렸으면 좋겠고. 네. 네. 그런 요령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검색 결과에 많이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네. 태그라고 하죠. 이제 예. 검색 키워드 네. 같은 걸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네. 제목에 검색 키워드를 넣어 두신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내용이라든지 태그 같은데 이제 검색 네. 키워드를 넣어 주셔서 정확하게 내 검색 결과가 내 포스팅 내용이 노출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단지 글만 올리는 것보다는 사진을 같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같이 덧붙여 주시면 같은 검색값이 있을 때 조금 더 높게 노출이 된다고 해요. 네. 이런 것도 좀 요령이 될 수 있겠죠. 글만 잔뜩 올라가 있으면 사실 맞아요. 보기가 보기 싫어요, 싫죠. 저도요. 네. 네. 뭐 음식을 하되 이렇게 그때그때 사진을 그래 참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할 게 참 많아요. 글도 네.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뭐 알록달록 좀 사진도 네. 네,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네. 훌륭하게 잘 활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렇죠. 뭐든 네. 중요한 게 정말 진심이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본인의 일에 대해서 떳떳하냐 이게 네.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파워 블로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저것 좀 잘 따져보시고 진정성만 좀 잘 묻어나게 활동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종기 대표 그리고 이정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 그러니 이게 6월 중순부터 계속 지금 장마랑 같이 사는 것 같죠? 맞아요. 예. 네. 장마 오면은 저는 근데 좀 비가 오는 거 좋아해서 그런지 아이고, 한 더 와봐요. 그런 말이 나올라나. 그건 그래요. 네. 좀 촉촉하게 내리는 건 좋은데 장마는 그렇죠. 조금 네. 너무 억수같이 내리면 그렇긴 해요. 장마철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